안녕하세요. 눈물가림비입니다. 오늘은 신발 수선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선 2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발 밑창 떨어졌다고 가져오시는데 그 중에 50% 정도는 집에서 자신이 붙여보고 안 돼서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보면 창 떨어진 부분에 강력본드를 바른 흔적이 있습니다. 신발이 떨어졌다고 강력본드를 바르는데 신발에는 절대 강력본드를 발라서는 안 됩니다. 강력본드는 이렇게 휘거나 변형이 없는 물건을 붙일 때 사용하는 본드입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신으실 때 이런 식으로 신는다면 강력본드가 효과가 있겠지만 신발을 이렇게 신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발을 신고 그럼 이런 식으로 신발이 휘거나 눌리게 되는 거죠. 신발이 휘고 눌리는 변형이 오면 그 부분에 발라놓은 강력본드는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창이 떨어지는 부위가 신발을 신을 때 부위 중 가장 많이 휘거나 변형이 오는 부위입니다. 바닥창이 우레탄 창이라면 창 표면만 강력본드가 묻어 사포로 갈아내면 되지만 가피 가죽 부분은 가죽 안으로 많이 침투한 경우 가죽 자체가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가죽을 덧붙이거나 때론 가피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창이 스펀지 창이라면 가끔 스펀지 창 자체가 녹아버리는 스펀지 창도 있습니다. 그럼 강력본드를 발랐을 때 가죽이 어떻게 변하는지 테스트를 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죽을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번은 가죽 앞면에 강력본드를 바를 것이고 2번은 가죽 앞면에 일반 수선용 본드를 바를 것이고 3번은 가죽 앞면을 갈아내고 강력본드를 바를 것이고 4번은 가죽 앞면을 갈아내고 일반 수선용 본드를 바를 것입니다. 3, 4번처럼 가죽을 사포로 깎아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수제화의 경우 가피를 바닥창에 붙일 때 그라인더로 가죽 표면을 갈아 가죽을 붙인 층을 없애 평평하게 만들며 매끄러운 가죽 표면을 거치게 만들어 본드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아서 바닥창을 붙이는 거죠. 물론 운동화의 경우는 대부분 가죽을 안 깎고 사용합니다. 이제 본드를 발라 보겠습니다. 본드를 다 발랐는데요. 이 상태로 하루 동안 말려 보겠습니다. 본드를 바르고 하루가 지난 가죽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 구부려 보겠습니다. 2번, 4번에 일반 수선용 본드를 바른 경우는 본드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도 휘기 때문에 가죽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번은 염색된 표면만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으며 3번은 표면에 염색된 부분을 깎아낸 것이라 강력본드가 더 많이 흡수되어 더 두껍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가죽은 1.5T이고 깎은 것 또한 겉면만 살짝 갈아낸 상태라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제화 만들 때 더 많이 갈아내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가죽이 갈라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테스트처럼 강력본드를 사용한 부분의 가죽은 부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력본드를 바르는 경우는 집에서 셀프 수선 시 바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수선집에서 수선을 했는데 다시 떨어졌다고 가져온 신발에 강력본드가 발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력본드로 신발을 붙이는 건 눈가리가 아웅하는 것입니다.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쉽게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오래 안 갑니다. 금방 다시 떨어지며 다시 수선하려면 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발 수선 시 강력본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셀프 수선을 하시더라도 50 본드 같은 건조 후 휘어지는 본드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신발 수선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선 2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